네,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2차 신충 토론회가 오늘도 4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국토부와 반대 측, 양측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의 주제 발표를 먼저 전해드려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반대 측의 영상부터 준비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번에 제주공항 보조 활주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관제 용량 증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재 공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지금부터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바다에 대한 매립은 이전까지는 매립을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공사, 인프라 공사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얼마든지 매립을 하지 않고 교량형으로 짓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교량형으로 지었을 땐 오히려 침하도 일어나지가 않고 중간에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존의 올레길을 활용한다든가 기타 사례는 외국의 공항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생각하는 보조 활주로의 운영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수십 미터로는 보시다시피 전망대를 만든다든가 어류들이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상 부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매립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쇼핑센터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이것에 대한 건설 비용을 많이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안전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기회가 되는 대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방식을 취했을 때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된다라는 게 저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는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항공기 소음 영향도조, 즉 소음 등고선을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공항이 바람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몇 %가 운영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것을 기존의 착륙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두고 이륙 부분만 바다로 보낸다면 다음과 같이 이전의 소음 등고선보다 훨씬 피해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피해 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피해 면적이 대부분 바다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약 40% 정도 줄어든다라고 모델링 결과에 나왔습니다. 교차 활주로는 동선이 충돌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없이 교차하는 활주로에서도 얼마든지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항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결국 활주로 용량 증대와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시스템 중에서 이제 절차와 어떤 그 도구들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착륙 완료 절차,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김해신공항에서 마찬가지로 김해신공항도 이거를 적용하지 않으면 용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ADPI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원도구, 출발 도착창을 해서 위험이 있으면 여기 보이면 이쪽에서 출발을 안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제사 교육을 강화하고 단계별 운영 데이터를 수집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착륙 시스템이 바뀌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ound-Based Augmentation System, or GBAS. GBAS broadcasts a correction signal that makes the aircraft's navigation system accurate enough to land automatically in poor visibility. Because the GBAS signal does not need protecting in the same way as ILS, there are fewer constraints near the runway, which helps increase the runway throughput. GBAS is a cost-effective replacement for ILS, as it can be provided to an entire airfield with one single ground station. It also has many operational advantages. With GBAS, aircraft can be guided from different approach directions, different angles, and even curved approaches to different touchdown points on the runway. This flexibility can increase runway capacity in all conditions. GBAS is already in operation for what is known as Category 1 visibility. Eurocontrol has long been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GBAS, most recently within the CESAR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major industry and airport partners.
Together with our partners, we have developed an operational concept for GBAS that will greatly improve runway throughput in low visibility. We are also developing standards for the more demanding visibility conditions, known as categories 2 and 3, which are expected to be certified for use in 2018. In time, Category 3 GBAS operations will enable a fully automated landing and rollout at airports worldwide. 예, 이 GBAS 착륙 시스템이 이미 그 캣1 지금 현재 우리 2호 활주로 수준은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 활주로를 연장했을 때의 그 면적과 이거는 지금 신항만 계획입니다. 비록 이 강도나 이런 건 다르지만 바다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똑같습니다. 이 신항만 계획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말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성산은 훨씬 더 심각하죠. 이게 철새돌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요 안에 요행이 지금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숨골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건 앞으로 본 장면입니다. 얘기했듯이 우도와 저쪽 그 일출봉도 보이고 이게 뒤돌아서서 찍은 그 같은 위치에서 뒤돌아 찍으면 여기에 수많은 오름들과 이렇게 한라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이를 지금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까지 얘기들을 잘 들으시고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보조 활주로의 길이가 짧고 이착륙 항공기간의 거리인 분리 간격을 줄이기 어려워서 ADPI 권고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지역 공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토부 측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둘 다 조정간의 움직임이 잘 나온 영상을 지금 모은 겁니다. 왼쪽이 제주공항에서 계기 착륙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터키에서 비주얼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 영상인데 조정간의 움직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5년 평균 연 강풍, 윈드셰어, 그다음에 최대 순간풍 경보가 각각 38일, 99일, 63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좀 이렇게 착륙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ADPI는 안전을 무시하고 권고를 했느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문화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주로 이제 안전 서비스 쪽에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저쪽은 운영 효율성에 집착을 하는 편인데 그쪽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비교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는 편인데 특히 대한민국은 왜 실수하느냐. 그것도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문화 차이가 크다 보니 실제로 공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은 국제민간항공기의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모든 민간공항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이한 안전 방식, 운영 방식을 다 인정을 합니다. 효율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쓸 수 없는 그러한 방식들, 국제민간기구에서 좀 허용하지 않는 방식들도 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운영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 활주로 침범 사례가 제주공항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중형 규모 북미 지역에서 경영효율성 1위 공항인 미니애폴리스가 92건,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같은 규모의 북미에서 아틀란타 공항이 95건. 만약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활주로 침범 사례가 많다, 이러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쪽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안전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저희들이 배워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전과 서비스냐, 운영 효율성이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한쪽이 낙후됐다, 어느 한쪽이 더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첨단 관제기법이나 어떤 방식들을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제 보여주신 비상도면에 보여준 영상에서
PBN 절차, 포인트 머지 그 컨셉 나오고 이런 설명 영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7년 전에 제가 만든 겁니다. 그 절차 컨셉을요. 그리고 그 A맨, D맨이라고 하는 그 미다스 그 프로젝트, 그 연구팀 1년 이상을 저희 제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랑 그때 관제 탑장이랑 같이 이제 연구하고 개념을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주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는 한은 그 수용량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럴 수 있는 첨단 관제 기법이나 첨단 관제 시스템은 없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ADPI 제안은 너무 좀 50% 이상의 수용량을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서 나온 건데 좀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민에서 비상도민의 주장 제안한 내용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600m 연장안을 하더라도 결국 매립이 됐든 결항이 됐든 절대 보존지구인 해안을 활주로 길이 600m에다가 항공 동화시설 900m까지 합치면 1.5km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려오다가 잘못 이렇게 뒷꼬리가 샌프란시스코 사고 2013년 때처럼 부딪히면 이탈하면서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항공기와 선박의 충돌 가능성, 선박과 결항의 추락 가능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파랑, 파고에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방안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닙니다. 이제 비전문가분들께서 관제 시스템으로 충분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오늘 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간격 축소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악기상 그리고 활주로와 계류장이 가까운 그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규정상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리간격 축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력 환경 영향 평가가 부동이 되면 저희가 제2공항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럴 경우 어떤 다른 방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요 조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수요 조사에서 어떤 방안이 제시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부는 더다시 어떤 조치를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비상도민회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첨단 관제 시스템 같은 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용량은 늘어나지 않고 세계 최대 혼잡공항, 지연공항 그리고 어떤 이런 안 좋은 악명 높은 공항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작은 섬에 2개 공항이 왜 필요하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었습니다. 80% 이상의 도민분들께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공항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항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저희 정부는 일단 환경, 안전 이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또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숨골, 조류, 법정보호종 등 모든 환경 대책들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주민 동의하에 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